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NK맥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권리락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가? 네,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수급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외인 수급하고요. 그리고 공매 숏 커버링 상황, 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오늘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결국 이제 파이프라인 건에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건과 관련해서 그 일정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연기가 됐습니다. 2월 달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뭔가 그 여기서 정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연말 대박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NK맥스 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가지고요. 대박 좀 내셔가지고 NK맥스가 요즘 시원찮은데 여기서는 한번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권리락 후에 참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권리락 전에 낙폭을 만회를 여기서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권리락 때 크게 시세를 못 냈어요. 되게 우리가 권리락이 되면은 권리락 당일은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자, 그러질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NK맥스 같은 경우 우리가 권리락을 감안을 해서 수정한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나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 권리락 전날 여기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가 그 시세 대비해서는 권리락 당일날에 한 7% 근처는 반짝했다가 그대로 좀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죠? 뭐 물론 권리락 때 당연히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순간적이고 생각한 것보다는 그 권리락의 어떤 반짝 효과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한 7% 내외 움직였다가 밑으로 밀린 거니까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이 권리락 시세 대비해서 기준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세는 뭐 그렇게 크게 내린 건 아니에요. 크게 내린 건 아닌 상황 속에서 뭐 그렇다고 뭐 권리락 이후에 속락을 그런 패턴이 아직은 아닌 부분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금 6,080원 그 권리락 시세 대비해서는 한 돈 100원 정도 좀 내려 있는 정도죠. 정확하게 140원 정도 내려 있는 정도니까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큰 손실을 지금 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이런 양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끈한 반등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외인 동향은 여전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11,000주 정도 들어와 있고 되게 최근에 뭐 외인이 급격하게 매도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은 숏 커버링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요 숏 커버링이 강도가 아주 세진다고 한다면 시세가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숏 커버링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려면 공매 잔고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12월 19일 기준이 가장 최근일의 공매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144만 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148만 주였고요. 그리고 한 8, 9일 전에는 한 161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행보로 본다면은 지금 한 17만 주, 그죠? 네, 17만 주 정도가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줄어들었다. 이 정도의 숏 카바링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숏 카바링 수량이 좀 많아야 주가도 화끈하게 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한 100한 40만 주대 아직 그 총알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한꺼번에 또 들어오면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는데 아직도 여하튼 그 숏 카바링 들어올 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좀 들어왔으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주가가 움찔움찔하면서 횡보할 때는 별로 안 들어와요. 근데 주가 올라가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는 가속도가 더 강하게 붙을 수 있죠. 숏 카바링이 가속화돼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죠? 아무래도 외인 기관은 공매 세력은 담보 비율에서 쫄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급속도로 급등폭이 커질 때 더 강력하게 쇼카 반응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임을 노릴 수는 있어요. 지금 공매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보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동반이 되면은 참 좋은데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요거죠. NK세포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요게 이제 자폐증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요건을 우리가 지금 NK맥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건과 관련된 기사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죠. 지난 9월 11일에도 국제학회에서 발표 진행됐다. 자, 요건 지나간 것이지만 요 부분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 관리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12월 22일 바로 오늘이죠. 9시 20분 기사로 나온 건데 NK맥스에 관련된 호재성 기사가 더 벨지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죠? 네. 더 벨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한 재료가 여기 나와 있듯이 쭉 기사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김영만 소장의 주기세포 전문가 건에 대한 PR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런 건에 대한 기사는 주가를 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건인데 약간은 지금 현재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강하게는 반응은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건에 대한 재료들이 등장이 되면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NK맥스의 지금 R&D 연구개발 상황을 쭉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온 건데요. 자, 지금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화려하게 좀 많이 있죠. 화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둘씩 재료화되면서 나왔을 때의 주가 급반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건들에 대한 재료가 양념거리로는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2024년도에도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2023년도였지만 2024년도도 거의 동일해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학회는 보다 활발해질 것이고 이런 건에 대한 모멘텀이 NK맥스의 내년 상반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거리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건은 여기서 확실한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거래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좀 거래가 미진하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월 20일로 연기가 됐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발행가를 좀 정정을 해가지고 유상증자가 성공을 좀 하게끔 했으면 좀 좋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11,280원으로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니까 이 정도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한 5,600원 수준.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5,900원대. 그러니까 아직 충분한 발행가의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낮춰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NK맥스가 이 다 내린 주가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100%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시점이죠. 아직은 우리가 반등이 좀 약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반전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우리가 뭐 일단 물타기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적극적인 신규 매수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 있죠, 타점. 예, 이런 타점이나 또는 그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은 제가 맨날 찍을 수는 없고요. 소통방을 통해서 또는 문자를 통해서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꼭 들어와서 케어를 받고 NKMAX에 살아나는 그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 좀 제대로 하실 분들은 NKMAX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를 주시면 이제 소통방 입장 드리고 문자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NKMAX가 부활할 때까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지금 아까 제가 임상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죠. 임상 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죠. 예, 아까 보여드렸죠. 예, 요건과 관련한 양형 재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요 같이 한번 소통을 하면서 NKMAX 그 답답한 마음 해소하시고 매매 타임을 좀 보시자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그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 싶어도 이게 뭐 70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입장을 하려고 해도 이제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문자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700명 이상일 때는 입장이 안 되니까 성원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NKMAX라고 문자를 빨리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원이 넘어가면 문자 주셔도 입장 자체가 이제 안 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NKMAX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꼭 문자 주셔서 같이 한번 이 위기를 돌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하여튼 NK와는 별도로 대박 한번 내서 제대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